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화면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보이는데, 네, 이제 좀 밝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챕터 7번 변화관리라는 걸 얘기를 해볼까 해야 돼요. 변화관리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변화관리란 뭐 조직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조직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맞춰야죠, 조직한테. 그래서 자기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변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뭐 성적 올리기, 뭐 멋진 이성 만들기, 또 뭐 있을까요? 살이 좀 찌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살 빼기, 또 살이 좀 없으신 분은 뭐 살찌기, 또 이번만 공부하면 이제 직장을 갖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직장 가지기,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기 뭐 등등등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 생각인데, 병원이면 의료기관의 관리 변화, 뭐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게,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검사, 여기에서는 이런 검사,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좀 절차가 좀 복잡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도우미가 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 요새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 뭐 건축의 변화, 요새는 그냥 건물을 짓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스마트한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뭐 입구부터 현관의 어떤 거부터 뭐 이게 지하 주차장에다가 딱 하고 나가면 이렇게 약간 벌써 차가 들어가면 그 차가 등록이 딱 되어 있어서 어떤 몇 호에 있는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집에 들어가기 편하게 쫙 내려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조명이 약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나가면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키오스크는 다 이제 사람들이 쓰지 저기 주문이나 결제를 하지 않고 기계로 다 하는 거는 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약간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디 이제 약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길을 잘 모르시는 분, 학생들, 어린이들,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 위치를 금방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뭐 위아래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가 안 나게끔,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든가,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변화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변화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필름 요새 유행인데, 코닥 필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이런 필름으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요. 뭐랄까 인화 같은 거 해서 막 갖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는 아이폰이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냥 파일로만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인쇄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뭐 칼라 프린터를 인쇄하기도 하고, 뭐 갖고 있다가 또 지워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코닥이 허망하게 망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 명칭은 아스트만 코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코닥이라니, 이게 1888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필립이라는 사람하고, 필립과 뭐 아날로그 시대, 필름과 아날로그 시대에 카메라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폰이나 핸드폰이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시대 때 되게 그 뭐랄까요, 성장한 기업 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디지털이라는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응하지 못했다. 아이, 뭐니 해도 우리는 뭐 이걸 거야. 그러면 지금 인화를 안 하면 어떡해? 다 인화를 해서 앨범에 사서 앨범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필름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파산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닥이.
두산그룹 계열이었었고요. 1970년도에 한국 코닥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필름에서 포스터 프린터로 바뀌고 스캐너로 바뀌면서 어떤 게 약간 이 필름을 재활용하거나 필름으로서 약간 인화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이렇게 약간 창조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뭐 거의 다뭐 젊으신 분은 애플 많이 쓰시고 갤럭시 많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뭐 구글하고 갤럭시 구글하고 애플이 합치면서 기술력이 약간 업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을 팔아버렸어요. 이 코닥이라는 사람이 구글하고 애플 팔아버렸어요. 그 5억 2천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에나 삼성에 이런 사람한테 이제 팔아넘기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약간 조금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근데 요새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필름만 전문으로 나온 사람이 약간 이런 게 있었군요. 막 이러면서 옛날 필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한번 그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필름도 본인이 원하면 나는 필름으로 갖고 있을래 아니면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갖고 있을래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 누군가요? 네, 돌아가셨죠? 빌 게이츠. 엊그저께 뉴스인가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사회에 기부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의 그 약간 2세라고 하죠. 뭐 이런 집안 식구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자산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 특히 이제 구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육이라든가 쇼핑, 온라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졌던 세고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미묘한 뭐 원자나 분자나 막 이런 현미경으로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IT 수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그래가지고 운전도 막 나오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클로즈처럼 쭉 가는 것만 나와야 했지 급정차, 급브레이크, 코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약간 사람이 약간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도 클로즈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어느 정도 나는 90km로 계속 가죠. 그 대신 앞에 세 번째 칸에 차들이 있으면 세워줘. 그리고 약간 장애물이 있으면 몇 킬로 이상 떨어뜨려줘. 주변 좀 살펴줘. 뭐 이렇게 뭐 먹히잖아요. 그리고 뭐 설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GTP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 IT 계열의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는 사람들은 향후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겨났는데 막 이렇게. 그런데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래를 좀 본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라고 가정하신다면 저희처럼 기성세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겠죠. 70대고 80대고 그럼 여러분들이 30대고 40대고 50이 될 때는 조금 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거에 대한 기초의 지식을 배우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익히셔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미래를 또 설계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속도가 막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뭐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잘 못한다고 해서 타박하거나 이걸 왜 못해? 이거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시간과 그 세월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네? 원초적인 생활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잘 모르시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다. 뭐 이렇게 약간 변화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성세대들에게 조금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볼게요. 어떻게 보면 변화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관리란 기업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를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이겠죠.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가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성과가 향상되는 그냥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다. 글쎄요, 여러분, 물도 변할까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수돗물이나 학교에서요, 그다음에 뭐 펌프 뭐 이런 것들, 펌프물이나 뭐 이런 것들 했었고요. 또 공기도 되게 깨끗했는데 공기도 변했어요. 물도 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뭐 20대, 10대 이런 사람들은 뭐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막 뛰어다녔는데 뭐 아픈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하여간 뭐 20대 분들이 뭐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저희 때는 뭐 그 혼나면서 매 맞으면서 막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도 많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또 음식도 변해서 아마 좀 변한 것 같고, 또 태양계 행성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지구잖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더워지는 것들은 뭐 수성, 금성 이런 데가 좀 더워지고요. 그리고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추워지는 거는 뭐 화성, 목성, 토성,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천왕성, 그 다음에 뭐 태왕성, 뭐 명왕성,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금성, 수성에 가까워지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막 덥고 막 약간 날씨가 계속 또 어느 날은 많이 춥기도 하고, 겨울에는 사계절을 갖고 있었던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더 네, 적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냉방, 뭐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켰어요. 그래서 뭐 냉방병에 걸리거나 머리가 두통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된다던가, 뭐 추우니까 조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을 좀 갖는다든가, 하여간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맞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고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관리에 대한 정의 이해를 계속 볼 건데요. 그 성공의 조건의 변화를 위한 뭐 세 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문화들이 그렇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동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계절학기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막 수다도 떨고, 왜 오늘 늦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지금 동영상으로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약간 세련되게 얘기하면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자죠.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브랜디드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화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계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옛날 만나가지고 출석부 부르면서 누구 안 왔네요. 누구 안 왔네요. 또 와서 자고 있네. 저 친구. 막 제가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택트에 대한 것들이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상통화, 비대면 근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성, 관계에 대한 약간 감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죠. 못생긴 얼굴이지만 안경 뒤집어 쓰고 머리 이렇게 묶고 엄청 더워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부터 공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찍잖아요. 7월 5일이라고요. 2025년도 7월 5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해놓은 걸 약간 녹음을 해놨던 걸 계속 보내는 걸 별로 원치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때그때 얘기하거나 그때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 막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매일 찍고 있어요. 하루에 2개씩. 그래서
이런 뭐 관계가 약간 또 떠드시는군요. 네, 알았습니다.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공통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 7월 달에 이 여름에 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 어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죠? 뭐 소속감도 좀 덜해요. 이런 언택트 때문에. 왜냐면 요새 회식합니까? 점심에 잠깐 만나고 그냥 쫙 가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약간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회사 가면 뭘 찍고 우리 사람 아니면 못 들어와. 다른 사람만 들어오지 마. 뭐 이런 환경의 통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우리끼리만 약간 해야 되는,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약간 현 상황에 대한, 그러면 그 회사를 들어가서 어떤 걸 납품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것을 달성 가능한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뭐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공에 대한 신념과 함께 실천을 위해서는 명확한 아이디어를, 뭐 가치여도 좋고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케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분야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일단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나 여기 너무너무 피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다른 데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어리광 같은 걸 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광을 불러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행동하나요? 그렇게 행동 안 한다고요. 그러시냐고요. 아프세요? 아픈 사람이 50대고, 간호사가 20대지만 20대가 50대를 이렇게, 그러시냐고. 아프세요? 이 주사가 좀 원래 아파요. 네, 진통제라 좀 아파요. 아프셔도 어떻게 맞으셔야지. 네, 조금만 이겨내세요. 그리고 또 정 못 참겠으면 말씀하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꿔드릴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한 거예요.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텔레비에서는 어떤 뭐 보육사가 애들을 때렸네, 폭행을 했네, 뭐 이런 것만 전체의 1, 2% 아주 나쁜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도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말투를 막 진짜 막 사랑스럽게 네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이제 막 그렇게 느꼈거든요. 또한 그 사람도 변화 관리, 변화에 대해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변화시키려고 같이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삶 속에서 계시면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시나요? 음식이 쫙 깔려 있죠. 일단 사람이 변화가 되던 말던 일단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죠. 그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요새 20대들은 제일 한 게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보고 좋아요 보고 리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맛집을 찾아가세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어떻게 해요? 물론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리얼리틱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랑 똑같은 거죠. 틀어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턱 받치고 보진 않는다고 해도 계속 동영상을 제가 체크했을 때 이 사람은 출석을 했구나 라고 하면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저 다 들었어요. 출석되어 있잖아요. 그걸 듣고 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만나지 않는 이상.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런 변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아나 개방 등에 대해서 제도를 장벽이 좀 있어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누구누구 씨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그 전산에 보면 체크업이 돼요.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들었다고 막 우기셨어요. 근데 전산을 딱 뒤져봤을 때 그때 체크업을 전산에 들어오셨구나. 이게를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전산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출석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기계라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출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찾아봐요.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직원이 찾아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접속 기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바꿔드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적인 경쟁도 있지만 교육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좀 그래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웃백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언제까지냐면요. 한 10년 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잘 됐던 거기에요. 아웃백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자가 앞뒤로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자도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일자야. 그래서 좀 불편해. 어떤 뭐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뭐 의자 뒤에 아래가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의자가 너무 딱 붙어 있고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 탁자와 그 앞에 있는 공간 사이가 너무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를 빼고 앉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니은자야 의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 뭐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개 이상의 운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쫙 꺾입니다. 네, 그럼 먹으면 어때요? 아웃백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느끼했어요. 질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웃백의 그 뭐죠?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지금 뭐지?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바베큐, 바베큐 뭐 이런 것들은 손에 막 묻혀야 되고 음식이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 대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그게 쫙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와인을 꼭 먹어야 된다. 뭐 맥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아웃백 같은 경우는 배달 같은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다 배달도 해주나 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뭐 냉면도 따로따로 얼려가지고 이제 약간 부어서 오지 않고 따로 오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게 오잖아요. 지금 아웃백이 그래서 없어졌냐? 없어지진 않았죠. 있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지는 않는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약간 프라이데이라든가 또 아웃백 그다음 또 뭐가 있지?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곧 음식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배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배달이 가능하니까 굳이 나가서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고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뭐꼭뭐 스테이크를 굳이 먹어도 이렇게 그 돈을 내고는 뭐 거기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매출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이죠. 자, 변화 관리의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 변화를 왜 변화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변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막 피어싱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썹 막 이렇게 너는 위성지 꾸려 다니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투 머리부터 발까지 막 다 이렇게 용 같은 거 그리는 조폭 그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상도 막 이상하게 막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약간 교육자라 그런 어떤 약간 일반인한테서 벗어나는 약간 행동이나 그런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와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는 못해요.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다른 학교에 있었을 때 머리를 노란색으로 10년 전에 이렇게 약간 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외모가 튀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뭐지 쟤는? 뭔 직업을 하고 있지? 뭐지?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시험을 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대면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저렇게 화려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저 잘못 이게 또 약간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그 친구가 컨닝을 했나 봐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아서 지금 30명, 50명 이렇게 제한을 뒀지만 그 당시에는 80명씩 이렇게 막 다 들어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발견했는데 조교가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어떤 사람이 컨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뺏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가서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도 하기도 전에 근데 그 친구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제를 이제 먼저 쓴 친구들이 막 다 그 뭐지 답안지를 내고 갈 때 그냥 나가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약간 멘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교님이 약간 대학원생이었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케어를 못해서 같이 이제 약간 뭐라 감독 뭐 이런 걸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렇게 약간 외모가 튼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이렇게 멍하니 빈 강의실에 앉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감정적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변화를 이해해라, 인식해라, 뭐 같은 말이죠.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도 좀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권만 운운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본인이 약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좀 경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의 인식해라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가 일어나면 보통 불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듣는 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당연히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이 안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짜증난다 진짜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조직이라면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 찾아서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네, 콜. 뭐 이렇게 되게끔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업이 변하니까 직원들이 그걸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변화를 수용해라. 뭐 기업이 변함에 있어서 변화는 리더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세를 하는 아까 코닥처럼 우리는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변화의 필요성이나 또는 행위 등으로 직원들이 변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객 니즈에 맞춰서 뭔가를 해줘. 그 대신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 그리고 약간 퀄리티가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어디 찾아보고 어디 찾아보고 뭐 요기요, 호텔닷컴, 야놀자 이런 데 플랫폼을 통해서 다 예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장애인이야. 그런데 여행을 갈 수가 없어. 강아지 데리고 요새 강아지 데리고 여행을 못 가. 그러면 그런 또 풀장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고객 니즈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조금 경기도 어디 충청도 다가선데 경기도 끝자락 저도 이제 텔레비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낡은 이제 모텔을 사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뭐 약간 신데렐라 성 이 방은 그다음에 여기는 피터팬 성 뭐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면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간 이제 숙소이긴 하지만 피터팬 방에서 자는 거예요. 백설공주 방에서 자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뭐 놀고 그 동네 다 놀고 우리 오늘은 피터파방에서 자자 뭐 이렇게 가서 약간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보다 나만의 어떤 특성에 있는 특화가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뭔가를 나만의 어떤 고유의 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자, 변화의 관리의 모델이라고 해서 르원이라고 부르고요.
르원이라고도 제가 다른 거 보고 있었네요. 자, 존 코너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하버드대 교수 존 코터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변화에 대한 모델을 8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위기의 눈으로 확인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해라. 이거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변화를 찾아야 된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가 여자니까 머리가 이제 길거든요. 저거 그래서 묶었는데 이제 잘랐어요. 더워가지고. 그런데 머리가 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머리를 막 기르는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어, 내가 뭔가를 해낼 때 긴장감을 조성해서 뭔가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내가 뚱뚱해요. 살을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근데 조금씩 먹어가면서 뇌도 속여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진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운동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살 빼야 되니까 운동해야 돼. 아씨 오늘은 살살만 해지만 그래도 오늘도 빠지먹지 말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변화하려면 일단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강력한 변화에 선도하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뭉쳐놓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충성과 신뢰로 해서 그분이 따라가는 선에서 같이 이렇게 행동해서 움직여야지만 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라. 이건 전통적인 방식을 배제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담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획과 지침이 많지만 비전 없이는 실패를 해요.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갈 거고 어떤 걸 할까. 이거는 리더자들이 약간 그 중역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올해는 2025년도에는 어떤 걸로 비전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수익 창출하려고 가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하고 네 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전을 전달해라. 이거는 자기네들끼리만 우리 비전은 이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여자들의 소통,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통, 말하고 행동이 언행일치가 변해되지 않도록 계속 잊어버릴 수 있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임원들하고 대표자들은 어떤 비전과 이런 전략들을 잘 알고 있지만 저기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일을 하기 바빠. 막 정신없어. 윗사람들이 막 뭐란 말 얘기하는데 진짜 정신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확인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해라. 그리고 행동을 위한을 위임해라. 이건 변화의 조직에 대한 감정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결정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책임자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저 어떻게까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뭐 냉소주의, 비판주의, 비관주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잠재울 수도 있고요. 변화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성과를 쬐끔한 거라도 승진을 뭐 그 사람이 뭔가를 해냈어요.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승진. 그리고 조금 더 뭔가를 했어요. 그럼 성과금. 좀 더 뭔가를 했어요. 그럼 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줘야 우리 인간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줘야 된다. 또 이렇게 6단계는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7단계는 속도를 맞추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해야 된다. 너무 아까 빌 게이츠가 한 말, 2년 뒤에 뭔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 뭔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즉, 봐봐요. 지금 더워 죽겠어요. 막 에어컨 다 켜요. 어, 선풍기도 켜요. 다 켜요. 뭐 10년, 20년 뒤에 온난화가 돼서 뭐 지구가 폭발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뭐 ESG 경영이고 뭐고 난 지금 더워 죽겠으니까 나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 어떻게 보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긴 하는데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갈 건지 잊을 건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더워 죽겠는데 미래 그 우리나라 지구를 위해서 왜 자꾸 에어컨을 켜는 거야? 라고 얘기해 버렸어. 지금 난 땀나서 땀나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는데 너나 지켜 환경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면 서로 그죠? 싸우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나 더우시니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조직의 변화를 지속시킨다. 모든 조직은 약간 맞춰가야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뭐 내가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꿨어. 그럼 도대체 왜 이딴 식으로 하라는 거야?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어, 조직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지속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존 코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배웠을 때는 레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 사람의 이름이 르윈이면 어떻고 레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간 그 발음을 할 때, 그죠? 콩글리시 발음을 하면 어떻고, 잉글리시 발음을 하면 어떻고, 미국식 발음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걸도 이제 약간 우리가 그냥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조직의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해빙 단계라고 해서 약간 사각이죠. on fresh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각. 근데 녹음은 어떻게 돼요? 뭐 다 녹겠죠. 근데 이제 한쪽만 이렇게 녹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은 이제 그냥 딱딱한 뭐라 그래야 되나 사각이고 한쪽만 이렇게 둥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은 체인지라고 뭔가가 바뀌고 있다. 딱딱한 사각 얼음에서 한쪽이 둥그란 얼음으로 뭔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바뀐 다음에 두 개 다 동그랗게가 된다면 다시 언프레이드에서 리프레이가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직에다가 이렇게 전복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을 본인의 문제 행동이나 개선 개인의 어떤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조직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시스템이 왜 이렇게 어려워?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된 요구가 되는 것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변화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학생이시죠? 학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홈페이지가. 성적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듣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야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이 바뀐 것들 설명서를 잘 읽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체인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계에서는 약간 거기에 맞춰서 내 태도나 관점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무나 내재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 따라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면 편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결빙 단계.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강화가 필요한 어떤 보상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직의 구성원을 조성하고 또 직무를 재설계하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환경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고 이렇게 조직들은 그렇게 만들려고도 노력들을 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기업의 성과나 가치를 훨씬 더 지금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 관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변화하려면 이런 모델로,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론학적으로 내놓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화 관리의 성공 요소, 변화를 잘 한다면 이제 리더자가 이런 사람이면 아니 리더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이 약간 바뀐다. 그죠? 뭐 그런 거죠. 탁월한 리더십. 이거는 뭐 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고나야 된다.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계층별 변화주도자들의 배치, 뭐 예를 들면 뭐 6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경청도 있고 뭐 조사도 있고 전략적인 사고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측정이나 분석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직들은 저기를 하고 있죠.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 실시를 하고 있죠. 네.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은 회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두세 명 정도 있는. 근데 큰 회사들은 거의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열린 커뮤니케이션 이건 뭡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명확하게 뭔가를 뭐 너는 사장이고 너는 과장이고 너는 사원이니까 네 일만 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약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루틴 싱킹이라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대로 약간 해석을 하게 되면 seeking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를 그냥 추구하는 거. 뭔가를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 지겨운 거죠. 약간 그리고 노노노노노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 뭐 일상적인 걸 반복하고 단순 노동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릴 수 있죠. 이노모셔널 감정적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리액션 반응,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새로운 어떤 과제나 일에 대해서 할 때 긴장이 되는 거야. 나 이거 안 해봤는데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져 보일까요? 예, 그렇지 않고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사람은 또 다 달라요, 여러분. 자, 카버네티브, 인지적인 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영어의 뜻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리지드라고 얘기하면 엄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인지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을 많이 얘기해요. 바꾸지 않죠. 기성세대들이 약간 그렇게 하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나 바뀌냐?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이렇게 그냥 학자들이 나눈 것 뿐이에요. 쇼트 팀 포커스라고 해서 단기 집중? 나는 단기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외워서 시험 보는 건 짱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싹 다 외우고 시험 보고 쫙 까먹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바꾸도록 압박할 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단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이론가들이 내세운 어떤 변화되는 사람들이긴데 마치 뭐 루틴 싱킹, 일상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조직의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거죠. 반복적인 일상생활. 오늘은 나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 밖에서 잘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일을 하고 집에 뭐 이것도 일상적인 반복의 추구잖아요. 오늘은 뭐 여기서 잘 거야. 여기서 잘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당연히 내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제 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불쾌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과제나 일을 할 때 쫄리죠. 뭐지? 씨,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무조건 딱 딜이 되는 사람 있고, 네, 해보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죠? 네, 하여간 실수해도 좀 봐주세요. 막 이러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자신 없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이렇게 좀 잘 주변에서 또 윗사람이 잘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약간 엄격한 사람, 뭐 교수들이 살짝 그랬습니다. 뭐 약간 완고하고 규칙에 맞아야 되고 뭔가 변하는 걸 싫어하고 뭐 약간 요 규칙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됐어 대충 해 그냥
틀려도 괜찮아 해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꼼꼼하고 약간 막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이 약간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인지적인 완고성을 지닌 사람들도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들을 저항하는 걸때 단기적으로 뭔가를 막 성과를 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약간 압박적으로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도 자기가 만약에 오너이면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오너가 아니면 조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이쪽을 불어서 이쪽 귀가 선풍기를 이쪽을 켜놨더니만 쬐끄만 선풍기를 켜놨더니 막 귀에 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자, 한 칸 더 넘어가서 학습을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정리가 좀 긴데요. 변화관리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행동이나 업무 수행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혁신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변화관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어떤 변화관리를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들어갔는데 아들 왔어? 딸 왔어? 엄마 갔다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든가 너 왜 그러니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화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코너가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변화 관리에 대해서 약간 연구했던 사람이라 위기감을 고조시켜야 된다. 그리고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게끔 선도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팔로우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새로이 정해야 된다. 물론 1년 단위도 좋고 6개월 단위도 좋고 아니면 프로젝트별로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도 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 비전이나 그 변화하는 선도팀이 어떤 생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인지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행동을 위한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서로에게 약간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일을 했는데 뭐 1년 뒤에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3년 뒤에 돈을 벌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조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은 1년 단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몇 년 걸릴 거라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크루즈 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 3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렇게 기다릴게요. 그러면 뭐 중간에 있는 뭐 성과금 줄 거고 1년 단위로 무슨 돈을 좀 줄 거고 뭐 이렇게 뭐 기간이 있겠죠. 근데 기업들은 이렇게 단기든 장기든 간에 이렇게 약간 현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성공을 이끌어내고 싶어 해요. 성공이라고 단어를 하긴 좀 그런데 약간 그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추구를 하죠.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미래도 가고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황에 환경에 맞게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루인이 또 조직의 변화에 3단계의 모델을 구성했어요. 꽁꽁 얼렸어요. 한쪽이 약간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얼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들. 이쪽만 이렇게 동그랗게 됐지? 이쪽은 딱딱하게 됐는데? 왜 이러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변화의 관리라고 해서 어떤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계층별 변화 주도자에 대한 배치. 그쵸. 그 연차로 승진을 시키는 그런 기업보다는 약간 자기의 능력과 뭐 이런 걸로 대해서 배치가 되는 갑자기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가 먼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먼저 이렇게 약간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겠지만 뭐 요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확성, 명확하게 뭔가를 인지를 해야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열린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수반해야 된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 뭐 일상적이진 않지만 루트 시킹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반복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이모셜 리액션이라고 해서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왜 이랬다 저랬다 진짜 짜증나게 왜 저러는 거야 막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쇼타임 포커스라서 단기 집중, 단기적으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커버너티브 리지티라고 해서 리지트라 해서 인지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오늘 했던 게 7강입니다. 8강 때 또 덥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